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두 변수가 연속 변수인 경우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설명 변수를 지금 범주화해서 그 각 범주에 따라서 종속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설명 변수가 양적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질적 변수인 것처럼 나누어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손실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런 정보의 손실 없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두 양적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흔히 산점도 혹은 산포도라고 하는 산점도 혹은 산포도라고 하는 스케러 플랫인 거죠. 스케러 플랫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언제나처럼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플랫 CDR 그다음에 TFR 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산점도가 나타나죠. 여기에 이 각 원이 뭘 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각 원은 각 사례를 뜻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원은 어떤 특정한 사례인데 이 사례는 CDR 값이 한 6.1 정도 값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CDR이 6.1이고 TFR이 한 2.6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값을 가진 사례인 겁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친구는 CDR이 한 6.4 정도 되는데 TFR이 한 4.1 정도 되는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금 딱 보시면은 CDR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TFR 값도 커지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 경향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면서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바로 보시면 CDR 값이 커지면 TFR 값도 커지는구나. 이런 거를 금방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케러 플랫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명령어를 보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CDR이 지금 X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TFR이 Y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이라는 명령어의 앞부분은 X축의 변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변수는 Y축의 변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X축의 변수, Y축의 변수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 플랫이라는 동일한 명령에 공식을 사용해도 돼요. TFR은 CDR.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점도를 그릴 때 항상 X축은 설명 변수가 돼요. 그리고 Y축은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할 때는 먼저 오는 게 종속 변수잖아요. 그리고 물결 표시하고 설명 변수를 사용을 해도 이걸 컨트롤 R을 눌러서 실행을 해도 똑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변수, 그러니까 X축 변수와 Y축으로 변수로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때와 공식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이 순서가 바뀐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게 설명 변수가 어떤 게 종속 변수인지 알면은 이 그림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산점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축에는 설명 변수를, Y축에는 종속 변수를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그림만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경향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좀 더 예쁘게 그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동일한 그림에 이른바 회기선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직선은 뭐냐면은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어떤 직선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기초 통계학 그리고 좀 어드밴스된 통계학을 배우신 분은 저희 경희대에서 작년에 양적 방법론 수업을 배우신 분은 이 회귀 분석, 기초 회귀 분석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때 그 우리 모형이 영구 모형은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TFR은 이게 종속 변수잖아요. TFR은 베타 제로와 베타 원이라고 하는 이런 개수가 있고 그리고 모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CDR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잔차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이 베타 1이라고 하는 값이 이 기울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CDR이 한 단위 변할 때 TFR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인 베타 1을 실은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그림을 얹어줄 거고요. 또 근데 이 회기직선 이걸 이제 그 기울기를 회기직선 왜냐하면은 이걸 회기직선이라고 일단 그냥 회기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회기직선 하나를 넣게 되는데 이 회기직선의 중요한 가정은 뭐냐면 어디에서든 즉 x의 값이 어디에서든 x가 한 단위 변할 때 y가 동일한 값이 변한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즉 x가 6에서 7로 변하든 7에서 8로 변하든 그 기울기는 똑같아서 이 특정한 값만큼 y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값이 모든 구간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5에서 6 사이에는 뭐 기울기가 예를 들어 뭐 1인데 6에서 7 사이에는 기울기가 1.5일 수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기울기가 있다면 그것도 그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각 구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x의 구간을 얼마만큼씩 쪼갤 것이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흔히 이제 저희가 로위스 커브라고 하는 것을 그리게 됩니다. 로위스 커브. 이 로위스는 뭐냐면은 로컬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ESS는 리그레션에서 ESS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위스라고 불리는 건 뭐냐면 로컬 리그레션이에요, 말 그대로. 이걸 이 X의 구간을 굉장히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갠 부분만큼의 회기선을 구하고 또 그 다음에 잘게 쪼갠 부분만큼의 회기선을 구하고 이렇게 계속 잘게 쪼개서 회기선을 계속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곡선을 얹어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낸 회기선이 과연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이 그림에 두 개의 선을 하나는 회기직선을 하나는 로위스 커브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려면 일단 회기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 회기선을 구하기 위해서 그 회기선을 구하려면 먼저 회기 값을 추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얼마인지 추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값을 추정하는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